자, 이번 시간에는 서미스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스터의 구조라든가 역할은 이미 여러 가지 영상으로 제가 많이 다뤘고요.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또 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고요. 꼭 그 서미스터는 자동차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전자라든가 이쪽에 가전제품이라든가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서미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서미스터는 우리가 부특성 서미스터라고 해서 NTC 방식을 보통 많이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서미스터가 뭐냐? 여기에서 서미스터라는 거는 우리가 서모의 온도죠. 그죠? 서모 온도.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레지스터의 그 레지스터하고 그 서머, 그러니까 서머와 레지스터를 합하면 그게 서미스터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을 다시 풀었으면은 온도와 어떤 저항과의 관계, 레지스터가 저항이니까 온도와 저항을 이용한 센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미스터 이렇게 하면 온도와 저항을 이용하는 센서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와 저항과의 관계를 반비례적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부특성 서미스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반대로 온도와 저항과의 어떤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정특성 서미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부특성 서미스터 같은 경우에는 온도 감지를 하기 위한 센서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정특성 서미스터 같은 경우에는 회로 보호용으로 많이 씁니다. 회로 보호용으로 많이 쓴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 온도가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저항값이 증가하면 전류 자체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그 코일에는 열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과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열이 또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회로 자체를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온도가 증가하면서 서미스를 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저항도 증가하니까 저항이 증가함으로써 전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특성은 회로 보호용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특성은 자동차에서 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로 보통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미스터 자체를 뭐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서 이 부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서미스터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차에 꽂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온도 측정한 데 꽂혀 있다고요. 얘를 빼면은 이렇게 통째로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커넥터를 빼고 봤을 때 얘를 빼면 보통 이렇게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커버에 이렇게 싸져 있지만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제 구멍도 조금 있고요. 이 부분을 자르면 안에 서미스터 소자가 나옵니다. 그 서미스터 소자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거다. 여기 보면은 지금 끝에 하얗게 돼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 닦으면요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여기 서미스터 소자가 보입니까? 여기 온도를 감지하는 서머 레지스터 소자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서미스터 소자를 제가 완전히 분리를 한 거고요. 얘는 커버 속에서 1차적으로만 분리를 한 거고, 얘는 실제 자동차에서 장착된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온도 센서 자체는 자동차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지만 얘는 수온 센서입니다. 수온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센서들은 우리가 뭐 흡기온도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소모 센서도 있고 내기온도 센서도 있고 외기온도 센서도 있고 뭐 배터리 온도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커먼 레일 엔진 같으면 또 배기온도 센서도 있고 자동차의 온도 센서는 정말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거기에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온 센서가 거의 작동 원리는 같습니다. 단
사용하는 부분이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틀린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 얘는 어떤 방식으로 온도를 읽어 드리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로 자체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그려 볼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저항 고정장을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 서미스터를 달아서 접지시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접시시키고 여기에 자동차에서 5V 전원을 인가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을 따서 이렇게 읽어내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면 이 저항 자체가 R1이 될 거고요. 이 저항 자체가 R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서미스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저항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온도와 그다음에 저항가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출력 값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 얘가 결국에는 ECU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ECU는 이 R1 자체는 얘는 고정장이 되는 거죠. 얘는 고정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1kΩ입니다. 1kΩ의 고정장을 걸어두면 얘는 수시로 저항값이 바뀌죠. 이 저항값 변화에 따라서 출력되는 값도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0V에서 보통 5V까지의 어떤 출력값을 낼 때 이 온도에 따른 어떤 전압값 변화를 컴퓨터는 읽어드리고 여기에 따른 온도 자체를 갖다가 체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음 센서를 가지고 ECU가 읽어드리는 회로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음 센서의 어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서미스터 하는데 이 왜 서미스터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고요. 서머와 레지스터의 합성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와 저항을 이용한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부 구조도 한번 살펴봤고요. ECU가 읽어드리는 전압값 변화에 대한 회로 자체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특성 서미스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